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게 된 이충우 교수입니다. 이 과목은 R언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목인데요. 어떤 언어를 한 가지 해보면 이걸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R언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어, 파이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따 그건 이제 비교한 게 있고요. 일단은 이 과목에서는 R언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빅데이터 분석의 첫걸음, 알코딘 플러스라는 책인데, 어, 그게 이런 알코딘 플러스 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 찾아보면, 어, 책능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로는, 알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이것도 찾아보면 좀 나오는데, 요 책입니다. 원래는 이 모듈 위한 빅데이터 분석 2판,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하면서 너무 부담이 갈까 봐서 작은 것은 이 책이 되게 좀 잘 돼 있고요. 처음 입문서로서는요. 그리고 뒷부분이 그 꼭 필요한 것들을 잘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원래 주교재는 응용 분야를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게 돼 있고, 그 키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 공공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픽도 돼 있고, 근데 요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하고요. 오늘 할 것은 일단 거기 보면 1장과 2장인데요. 어, 실제 프로그램은 별로 없고 이론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서 아까 얘기한 R 데이터 분석 입문 그거를 하겠습니다. 1장 처음에는 오늘은 두 가지인데 그 R 스튜디오하고 R하고 R 스튜디오 이것을 설치하고 그냥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 이런 건데 사실은 그냥 그냥 이미 주어진 프로그램을 해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최근에는 그 소스 프로그램을 잘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어디에도 소스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일일이 손을 쳐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수업 시간에는 제가 친거를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거기 나온 것을 하나하나 해보면 되겠습니다. 1번, 일단은 그 R과 RCD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 이건데, 이제 이거는 2장까지 하겠습니다. R은 일단 R 다운로드라고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지금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받아서 그걸 계속 더블 클릭해서 R 다운로드, R 4.5.1 for Windows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설치하면 되겠고요. 그냥 계속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 스튜디오인데 R for Windows 이렇게 누르면 그냥 바로 와버리기 때문에 몇 번이 보는데 지금 세 번이나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받은 다음에 그 위치로 가셔가지고 그 위치로 가신 다음에 그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는 지금 여러 번 받아가지고 이게 있는데 지금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그냥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죠. 그 다음에는 R 스튜디오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R 스튜디오 다운로드 윈도우 그냥 for 윈도우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R 스튜디오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 다운로드 R 스튜디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먼저 인스톨 R을 먼저 하라고 나옵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이거 받아 설치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쭉 오고, 이게 좀 양이 많아서 이게 가끔 느리기도 되고, 그래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를 했죠. 설치하는 방법이, 그, 강의로도 설명할 때도 한번 나오는데, 그때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 RCT는 일단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있잖아요. 요거를 사실 하시면 되는데, 또 이미 받아서 뭔가 있을 텐데, 요거죠, 요거. 여기 R이 있고 RCT를 얘는 이제 지우고, RC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치에다 설치하고 싶으면 거기다 해도 되고요. 그냥 바로, 제 경우는 그냥 바로 하고, 다른 설치한 다음에도 어떤 디폴트 프로젝트를 설치하면 거기에 어떤 위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압축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설명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강의 노트를 좀 설명하자면, 이게 일장의 내용인데, 녹화하는 경우에는 강의 노트를 이제 배포하는 걸 좀 원치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만든 게 있는데요. 약간 책 소개하는 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그림 같은 거는요. 일장에 보면 이제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장은 데이터 활용과 아니고 교재는 알고리즘 플러스고요. 여기 가서 소스 코드, 정오표 같은 걸 받을 수 있고 소스 코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전 버전까지는 제공했는데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쳐가지고 뭐 저장을 해놔서 다음 시간에 몇개 했습니다. 이 책의 구조는 이렇게 시작과 기본적인 걸 하고요. 데이터 관리까지 시각화, 그 다음에 데이터 수립과 전처리, 여기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 네이버 오픈 API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구글 키나 네이버 키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거는 대전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 오픈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구조는 이게 주교재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다음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 도구할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것도 그냥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4차 산업은 특징이 ICT, AI, 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이런 거고 처음 추천하신 분은 클라스 슈바드라는 분이다. 1916년에 얘기를 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3차 산업혁명이 정보화였던 것 같고 1, 2차 이제 이것이 산업혁명 그런 거였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거죠. 새로 나오는 거, AI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 특징은 조연결사의 지능화된 자동화, 맞춤형 생산과 서비스, 주문해가지고 꼭 그것만 한다는 거고요. 산업 고용구조 변화, 일자리가 줄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한다. 사회적 영향,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격차, 일자리 감소,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생긴다. 이게 이제 코파일럿 이런 것들 정리해준 내용입니다. R이 패키지 같은 걸 사용해서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양한 분석 패키지가 있고 다른 것과 연동이 가능하다. 데이터 활용과 R, 분석할 수 있는 언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파이썬은 AI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는 거고 R이 조금 더 학술 연구나 논문 쓸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좀 더 쉽고요, 이쪽이.
다른 언어들도 있는데 자바나 R, 파이썬 같은 건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일반 데이터베이스 할 때 좀 배우는 것 같고요. 스칼라나 줄리어는 따로 학생들이 프로젝트 할 때 써보지 않으면은 따로 접하기가 좀 드문 그런 언어입니다. R과 파이썬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느끼기에는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건 파이썬이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사용하는 것 같고 R어는 여기는 초보자들이 다시 어려울 수 있다는데 사실은 통계학적인 그런 내용을 아는 것이 좀 어렵고요. 이쪽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통계 쪽으로. 통계학 쪽에 강하다. 그래서 논문 쓸 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1장은 내용 끝났습니다. 지금 다 됐는데 RCT들과 그렇게 설치가 된 거는 이제 요건데요. 그걸로 2장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2장의 내용은 수업 시간에 이제 강의노트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능한 걸 배제하니까 따로 만든 건데요. 항목이 네 가지가 있죠. 주제가요. R 개발 환경, 설치와 시작. 여기까지 됐죠? RCT 설치와 시작인데 지금부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남아있는 거죠.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런 것까지도 해볼 수 있다고 돼 있고, 이맥스는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걸 많이 쓰는데, R과 연동해서는 전혀 사용해보지 않았고,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사용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과 관련해서 AI 쓸 때 사용해봤지만, R 가지고는 지금 R 스튜디오만 사용해보는 상황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계속 하면 그 결과가 남아있으니까 계속 저장해 놓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R 스튜디오는 사용해보지 않았고요. 아까 이건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하고 계속 엔터를 쳤죠. 그냥 기본값을 했고요. 그래서 끝났고 RStudi오는 이제 다시 깔아서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음, 여기서 디렉토리를 새로 설정하면 이게 이제 디폴트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이게 지금 디렉토리는 원래 있는 걸 쓰는 거고요.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있는 디렉토리를 읽어드려가지고 이게 전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콘솔 창이고 그래픽 출력은 여기 나타나고요. 이게 플랫이라고 누르면 파일은 여기 패키지는 이거 있고 헬프 뷰어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실행 환경 이제 저장해 놓은 건 히스토리, 인바이먼트 실행 환경 저장해 놓은 히스토리는 자기가 지금 명령어가 쭉 들어있고 여기 이제 콘솔 창에는 결과가 나타나고 여기서 쳐도 실행할 수 있고 파일 읽어드려서 할 수 있고 새로운 걸 파일을 눌러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읽어드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해가지고 이건 조금 더 한번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세이브하면 저장이 되고요. 읽어드린 데이터의 이제 변수의 값이라든가 그런 거 여기에 좀 나타납니다.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기본 패키지와 추천 패키지가 있는데, 베이스 패키지, 레코멘드 패키지스라고 영어로 그러고, 이거는 이제 별도 설치가 불필요하고, 바로 라이브로 해가지고 패키지명을 쓰는데, 이제 기타 패키지는 인스톨 패키지스 한 다음에 이 따옴표, 큰 따옴표를 묶어서 패키지명을 쓰고요. 그러면 그때 인스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를 한 다음에 이 따옴표가 없이 패키지명을 쓰면 그 다음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이제 RCT를 연 다음에 이렇게 한 번 한다면은 그 다음에 다른 소스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사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제미나이한테 정리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좀 전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인스톨 패키지 할 때 주요 점 yes가 붙어 있어요. 패키지스거든요. 함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포문, if문, 페이스트, 뭐 스트링, 헬프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이게 유틸리티 펑션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펑션. 컴바인이라는 뜻의 약자로 썼네요. C가 컴바인 밸리시 인터 팩터.
데이터 프레임, CSV 파일로 저장하는 거고, 읽어드리고 저장하고, 알바인들 롤을 붙이는 거지. 행을 붙이는 거고, 이거는 열을 붙이는 거고, subset, 부분 집합, 트랜스폼, add or modify 칼럼을 변화시키는 거다.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읽어봐서는 잘 모르는데, 이건 미는 평균이고, 메디안은 중간값이고, 이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필변차고, 썸은 전부 서메이션에서 전부 총합을 낸 거고, 미니멈은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거다. 투 벡터에.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이다. 테스트는 T-테스트라는 걸 하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 통계학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플랫은 그려주는 거, 이건 히스토그램 그려주는 거, 박스 플랫이라고 해서, 네, 박스로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뭐, 포스트 콘탈, 서드 콘탈인가? 거기가 이제 박스를 그려주는 거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주고, 포인트는 포인트 그려주고요. 포인트를 애드하는 거고요. 한글이 깨져 있는데, 이 설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때 찾아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해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서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실습을 좀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일단 띄우겠습니다. 띄워서,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원래 쓰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다른 걸 읽어드린 거고요. 여긴 전부 이제 없애려면, close all 하면 전부 없어집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읽어드리려면 이제 첫 번째 파일, 뉴 파일을 만드는 거, 오픈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거죠. 어디에다 넣어놨냐면요. 풀어서 2번에다 넣는데 1번 없고 2번부터 있거든요. 2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깨진 거고요. 여기다 이제 커서를 놓고 여기다 런을 누르면 하나씩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인스톨드 패키지를 pkg라는 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어티 보여주고 베이스 레커멘디드 패키지 프라이어티 인스톨드 패키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패키지스 프라이어티 베이스 레커멘디드 프라이어티가 높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오고 패키지 명을 쭉 여기다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패키지는 어더 패키지, 기타 패키지를 이제 베이스 레커멘디드가 아닌 거를 지금 해주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달라면 이런 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패스는 이제 경로를 쭉 보여줬고, 데이터셋은 이제 제공된 데이터셋인데 그냥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게 타이타닉에서 그 사람들, 서바이벌 한 사람들의 정보를 쭉 넣어줬어요. 이게 흔히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AIC도 붓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볼케이노, 화산 요구하고, 위민이라고 해가지고, 지진 정보도 나오는데, 퀘이크스라고 이것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위민이라고, 에버리지 평균 키와 몸무게고, 아메리칸 홈은 그거에 관한 정보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함수를 한번 해본 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함수를 이런 형태로 씁니다. 여기는 equals하고 이거 저게 있는데 에러하고 하이픈이 있는 요게 있는데 변수를 따로 정해주지 않거든요. 파이썬처럼요. C++, C# 자바처럼 이제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하게 만들었고 이제 가로 세로를 밑변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면적이 나오죠. 삼각형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트라이앵글 15 하면 50이니까 25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하면 25가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는 거를 이걸 복사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됐고 이 트라이앵글 에어리어 더블 클릭한 다음에 트라이앵글 말고 볼륨을 해볼까요? 이거는 프리즘 볼륨
삼각기둥이 프리즘이라고요. 프리즘 볼륨. 이렇게 해놓고, 세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WH 삼각형의 이제 면적을 구한 다음에 높이를 뭐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할까요? L?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L을 곱한 걸로. 이렇게 하고 여기 에어리가 아니고 여기 이제 볼륨이라고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볼, 차라리 그냥 볼륨이라고 쓰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선택된 여기 더블 클릭 컨트롤 V 15, 25가 나올 텐데 25 아래 면적은 여기다 15, 7이라고 할까요? 15 곱하기 5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높이가 5가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10이라고 할까요? 알기 쉽게. 그럼 12 곱한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요. 250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실행해야 됩니다. 컷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여기 프리즘 볼륨이라고 나왔잖아요. WH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get 프리즘 볼륨 2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함수를 하나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보라는 게 있어서 다시 오픈을 해보는데 책에 이제 교재 보면 30페이지 뭐 해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1에 10까지 이제 넣는 건데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X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1에서 10까지 10개가 들어간 겁니다. 미인 X는 이게 평균이었죠. 그 다음에 썸은 이게 합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아까. 이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 미디안인가? 이런 게 있었죠. 중간값. 중간값을 해보다 그러면 미디안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미디안이 그렇게 나오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간값을 해주면 좋은데, 아, 정말 미디안이 소수로 나오네요. 보통 영상 처리 같은 데서는 중간값을 그냥 내주는데 애매했나 보죠. 11, 이래, 그리고 이거는 R언어는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파이썬하고 달리 1하고 10하면 1에서 9까지 되는 게 아니고 1에서 10까지가 됩니다.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거 저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샵으로 해줘야 됩니다. 파운드 심볼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1부터 시작하고요. 이것도 또 제가 넣은 거니까 이런 걸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Shift C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코멘트도 아웃되고 컨트롤 Shift C 하면 이게 코멘트가 제거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도 원래 원본이 없었잖아요. 컨트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10이라고 해놓고 해보자고 하면은 여기 커서 놓고 다시 시작하면 11이었고 이렇게 11이 된 거죠. mean summation 이것도 다시 해볼까요? 컨트롤 Shift C 이게 되는데, 요거 되는데, 미디안 값은 6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11개가 있으니까 정 가운데 값이 된 겁니다. 이거 이제 평균이 아니고 정 가운데 값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원형 복귀를 하자면, 요렇게, 이렇게, 컨트롤 Shift C하고 저장하면 되겠네. 이렇게 저장.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똑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좀 연습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잘 모르면 코파일럿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돼요.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 같은 걸로 쓰요. 연습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1장, 2장, 뭐 2장이에요. 2장 연습 문제가 있는데
2장의 연습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해볼까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를, 이제 연습 문제가 오는데, 연습 문제 여기까지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장을 좀 해보기로 했었으니까 그것만 좀 해보겠습니다. 오픈 파일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책 다른 거, 부계제로 지금, 알프라임이라고 제가 다 쳐놓은 거거든요. 지금 요거는. 여기 지금, 여기도 2의 1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눌 수 있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7 나누기 2는 어떻게 될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이게 파이썬 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7 나누기 2는 몫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몫은 3이 되고, 이게 나머지입니다. 참, 나머지는 1이 되고요. 그러면 몫을 구하는 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몫이 3이 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원래 걸 좀 바꿔놨죠. 그거는요. 그럼 이게 컨트롤 Shift C. 이제 이건 한번 해본 거니까요. 그거 저장하고, example 2의 2, 헬프인데, 누르면 여기에 미인이 뭔지를 이렇게 나타내죠. 미인이라는 함수는 얼스메트 미인이다. 산술적인 평균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물음표 해도 되고, 똑같고요. 헬프 미인 이렇게 해서 다운표로 묶어놔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장하고 2의 3. 이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2의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컴바인이라고 했죠. C가 칼럼을 뜻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열을 뜻하지 않고 컴바인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X라고. 이걸 X라고 하고서 런해보면 1에서 10까지가 되고 50이라는 게 더해졌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M은 지금 미인을 이제 XM에다 넣는 거고요. 평균을. 이것도 궁금하면은 여기다 XM이 뭔지 그냥 8.75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하면 8.75 앞에는 XM 맞잖아요. 근데 미인이 뭘까? 미인이 뭘까가 되잖아요. 미인을.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면은 알려줘요. 이 미인 트임 요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트림 씹으면 10%를 상하 위에서 다 잘라낸다는 거, 잘라내고 만든다는 뜻이에요. 잘 안 해주네요. 상하 10%를. 이게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다 넣고, 설명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트림드 미인이라는 식으로, 위에 10%와 아래 10%를 한국어로, 그 상하 10%를 자른다는 거예요. 절사 평균이라고 트림드. 가장 낮은 10%와 가장 높은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80% 데이터만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의미였고요. 뭐 조달청 평가 같은 거 가면은 이제 너무 나쁘게 준 사람과 너무 좋게 준 사람 그런 사람은 위에를 잘라내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평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겁니다. 트림 1.10%를 잘라낸 겁니다. 상하 쪽으로는 0.1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2의 3, 2의 4, 2의 3. 아, 2의 3까지 끝내요. 3장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3장까지. 별거 없어서. 5를 넣고 2를 넣고 더해서 여기다 넣고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빼기 했는데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데 함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있거든요. 요것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안 했기 때문에 뺄셈, 곱셈이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를 사실 물어봤었는데 재민아한테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로노에서 아까 그거는 요거, 요거, 요거였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둘 다 다 잘, 세 개 다 잘 되는데요. 함수 인자 할당에 주로 사용하며 인자 할당에 사용하고요. 변수 할당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함수 안에서 인자에 할당될 때 쓰기 때문에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요. 이건 글로벌 변수라고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게 씁니다. 그래서 함수 내에서 외부인의 변수를 수정할 때 유용하다는 거죠. 지난번보다 조금 더 부실하게 알려주네요, 보니까. 그때만 좀 다르게 알려주는데, 글로벌 베어리블 할 때 이걸 쓴다는 거죠. 글로벌 베어리블 할 때요. 그리고 이건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고요. 함수 쓸 때 여기는 이렇게 놓고, 요 내부에서는 또 변수명을 equals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구분하려고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 연산은 함수 옵젝트에서 인수 지정할 때, 인수의 값을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x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의 2, 3의 2,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의 2는 이건데, 뭐 들어고 하면 데이터 타입을 파이썬 같은 데서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타입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모두 캐릭터, 그 다음 요거는 값을 넣었죠? 근데 여기 나오는데 x는 3보다 작다. 보통 불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로지컬이라고 합니다. 그게 좀 다른데요. 이렇게 false.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주차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그 RStudio 설치하고 그냥 거의 엔터 치면 되는 거고요. 예,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해 보는 것을 하였습니다. 함수가 똑같이 있고 약간 다른 거는 이렇게 할당한 연산자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조금 달랐죠. 이런 부분요. 나머지 연산, 그다음 나머지 그다음 몫을 계산하는 이런 부분만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함수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함수 같은 거 좀 해봤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